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더럽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자,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혹시 운동 잘 하셔요? 아니요, 특별히 막 자신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지금 운동회 때 뭐 선수로 그러면 뛰어본 적 있습니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는 게 계주 선수. 우와! 계주는 달리기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한 번 해가지고. 건강한 우리 몸 할 때는 굉장히 저보다 훨씬 네, 운동을 못할 것 같은 목소리인데 계주 다 선수였어요? 예, 그러면은 4명이잖아요 계주는. 예. 그 중에 몇 번째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 첫 번째나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으로. 중간. 예. 이야 그래도 달리기를 잘하셨네요. 그래갖고 결국 이겼습니까? 그때 뭐 이겼던 것 같습니다. 이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야 김철영 과장 달리배입니다. 그 정말 날씬하시거든요. 그래요. 자, 외모를 평가할 수 없다. 달리기 이러기나 잘하는지 몰랐네요. 제일 부러워요. 자, 오늘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새 지금 다들 이거 긴장하죠. 이제 요쯤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 막 맞으러 가신다고 문자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점차 추워지면서 감기와 독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질병 통계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질수록 감기와 독감의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감기와 독감의 원인이 바이러스인 것이지 기온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남극 같은 곳은 날씨가 엄청나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감기나 독감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추우면 걸릴 것 같은데요. 왜 안 걸린대요? 남극에서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륙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기온이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조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니까 마냥 좋을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진 않은 게 오히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남극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오히려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이 적당히 병에 걸리고 이겨내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인데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으니 면역력도 오히려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약화시킨 바이러스나 세균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그 질병을 미리 겪어보게 함으로써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이제 넣어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걸 알고 내가 얘 들어오면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고 딱 미리서 아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맷집을 키우는 건데. 그래요.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다들 겨울 되면 이제 또 특히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 아마 관심 많으실 겁니다. 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샵9930으로 보내주세요. 그 기온하고 남극에서는 추운데도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겨울철에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추위보다는 건조한 환경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 간의 접촉과도 관련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날씨가 추워지면 건조해지게 되고 그러면 바이러스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훨씬 더 잘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위보다는 건조함과 더 관련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실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 사람들 간에 전염도 잘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 겨울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오히려 감기와 독감 환자는 현저히 줄어들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추위 자체는 예전과 비슷한 정도였지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감기와 독감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도 왜 환기 문제를 계속 코로나 때문에 강조해서 막 문 열고 막 이런 것도 맞습니다. 덕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기하고 독감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추위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춥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감기와 독감이 추운 날씨에 잘 생기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한사라고 해서 즉 차갑고 건조한 사계에 상했다고 해서 상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을 썼는데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들이 효과를 보는 이유가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면역력을 올려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더 잘 물리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제 독감 예방 백신 맞으러 가신다고 막 문자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독감은 예방 주사가 있는데 감기는 없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감기는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돌연변이가 심해서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는데요. 독감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 종류를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백신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독감 백신도 그에 따라서 매년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가 관찰한 데이터를 통해서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을 하지만은 그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죠. 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감기가 예방되는 줄 아시는데 원인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감기하고 독감은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하나 맞은다고 다 커버가 되지는 않구만요. 저는 독감 그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해서 매년 백신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한 번 맞으면 아이고 내년엔 안 맞을라네 뭐 이것이 아니구만요. 네, 맞습니다. 해년마다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맞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맞으셨더라고요. 예. 무료로. 근데 가을에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독감 백신이 보통 접종하시고 나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4주 정도 지나면 최고조에 달하고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은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쯤에 접종을 해야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돼서 겨울철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맘때부터 이제 감기, 독감 걱정이 슬슬 같이 올라오죠. 자, 오늘 그 감기와 독감의 차이 그리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싫어요. 감정밴드 나봄 스콘옹의 주사 싫어. 들어볼게요. 요즘 감기 왜 이렇게 독하냐? 네. 감성밴드 나봄 스콘옹의 주사. 그 50년 살면서 꽤나 맞았는데도 맞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게 주사인 것 같아요. 후덜덜덜덜 떨게 됩니다. 자, 남도마실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과 오늘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감기하고 독감하고 바이러스 원인 바이러스도 다르고 처방도 다른데 뭐 증상이나 이런 차이는 분명하죠. 네, 그래서 독감 일단 증상의 종류 자체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증상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로 훨씬 더 심하면 독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로 인해서는 열이 나더라도 미열 정도이지만은 독감은 39도 이상 고열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감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몽둥이로 꼭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독감은 감기에 비해서 폐렴 같은 합병증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주의할 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하고 사실 증상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기관 방문할 때 열이 난다고 하면 아예 일단 들어오지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열로 먼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감하고 네. 코로나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은 예방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969번님께서 독감 주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시기랑은 아무 관계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정해진 그런 접종 간격은 없다고는 이렇게 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면역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권장하는 것은 이제 최소 3일에서 아니면 2주 정도 이렇게 네. 거리를 두고 맞으시면 좋다고 음.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다 그러면 2주 후에나 그것이 좀 안정적이긴 하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간의 사람들이 아이고 감기약 묵어도 7일 안 묵어도 일주일이요 뭐 이러기도 하고 네, 네. 얼른 다 사볼까? 하면서 이렇게 쇠주에다가 고춧가루 이렇게 딱 매콤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합니까? 좀 효과가 있는가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알코올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 공통점이 몸을 이렇게 뜨겁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작용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긴 몸의 열은 피부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이 그렇게 드시기 전보다 더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몸이 차가워지면 또 그리고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역력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나 독감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기가 이렇게 걸리셨을 때 이렇게 술이나 고춧가루 이렇게 드시고 나면 네. 다음 날이 되면 목이 더 아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갑자기 부해가 납니다. 예전에 극단에서 이렇게 감기가 왔는데 선배들이 야, 이 묵어! 똑 떨어져! 내일이면 말짱해! 그랬는데 진짜 꽁꽁 앓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온도가 올라오면 위험하니까 네, 네. 열을 내리려면 해열제를 묵어야 되는데 또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해열제를 일단 남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는 별로 증상도 없고 힘들지도 않으신데 체온을 재니까 38도다 네.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고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일단 온도 보고 깜짝 놀라면 먹거든요. 예,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해열제가 이렇게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체온만 살짝 떨어뜨려 주는 건데, 근데 이 열 자체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의 원인이 중요한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고열을 앓고 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됐다든지 소리가 안 들리게 됐다든지 실제로 헬렌 켈러가 그러한데, 근데 이런 사례 때문에 열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열을 이렇게 앓은 이후에 그런 후유증이 남았다는 것은 열을 빨리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이 난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열만 네, 막 네. 떨어뜨리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애초에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열이 아니라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세균 감염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수막염일 때는 해열제를 쓰더라도 해열제는 말 그대로 체온만 낮춰주는 것이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세균성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빨리 쓰고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지 못하면 열이 고열이든 아니면 그렇게 높지 않은 미열이든에 상관없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물론 고열일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느껴서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은 증상 완화 목적에서는 해열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열이 있더라도 몸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정도라면 안 드시는 것이 좋다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아이 키우다 보면 열이 제일 무섭다고 네, 조금만 올라도 막 저는 좀 먹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네. 뭐 애가 이게 열이 나면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축 처지고 그러면 이제 해열제도 필요할 수 있고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열이 나긴 하지만은 이렇게 잘 놀고 그러면 굳이 먹이지 않아도. 네.
아, 근데 막 그때마다 막 먹였던 거 갑자기 미안해지네. 아, 근데 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4, 5년 전쯤에 공중파 뉴스에서 해열제의 남용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남용을 했을 때 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열제를 남용했을 때 오히려 독감을 더 키운다는 것인데요. 그때 공중파 뉴스에서 근거로 얘기한 것이 캐나다 연구였는데요. 해열제로 열을 억지로 내리면 면역세포의 활동까지 억제가 돼서 어머. 독감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더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전염력도 더 강해져서 독감 환자 수도 더 증가된다고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 대때 몸에 좋으라고 열 내리라고 먹었는데 대때 면역 세포들 활동을 못하게 했구만요. 아, 그래요. 이제 해열제 복용 방법도 좀 제대로 안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예방을 잘할까요? 네,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추위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건조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잘 생존하기 때문에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물도 좀 자주 드시면, 그래서 한 번 드실 때 그 양이 많진 않더라도 이렇게 자주 물을 조금씩 드셔서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신보다 더 좋은 것이 마스크하고 손 씻기인데요. 아하. 네, 그래서 추위가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아이들은 이것보다는 더 잘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년에 3, 4번보다 감기가 더 자주 걸린다 싶으시면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시다든지 주위 환경이 바이러스가 잘 생존하기 좋은 환경 같은,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다든지 그런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진짜 그 마스크 끼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서너 번보다 더 많이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네, 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야지, 열난다고 계속 해열제만 드시면 안 된다. 그 마스크와 손 씻기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클까요? 마스크? 두 개를 비교하면 그런 게 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네, 일단은 뭐 둘 다 이게 힘든 건 아니니까 둘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도 꼼꼼하게 씻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래요. 감기가 이렇게 좀 흔하니까 시비 받다가 큰 병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자, 올 겨울도 우리가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나보길 바랍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릴게요. 이영원 예술숲의 별빛 항해 들으면서 보내드릴랍니다. S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페 가시죠. 예.